오늘 저희 뭐 하러 만났죠? 네, 일단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쵸? 네, 얼굴을 보는 게 3개월 만이죠. 그렇죠?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시네요. 네, 혹시 프라이빗. 홀리컴뱃 촬영하시고 나서 한 번도 안 자르신 건가요? 그 후로? 그쵸, 네. 그 후로도 계속 안 잘랐고, 아, 오히려 파마를 한번 했죠, 파마를. 저희가 홀리컴뱃 8화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야심차게 기획했던 게 있었어요. 그 참가자들이 까이는 거를 보고, 아,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그 해당 사람들을 데려와서 리뷰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른 분들이 리뷰를 너무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치항님, 이망희님 두 분이 공식적으로 홀리컴뱃 리뷰를 매화 해주고 계신데, 공식 홈에서 하면은 조금 치트키잖아요. 이제 그쵸, 그쵸. 리뷰도 그 생태계가 있는데, 아이, 그래서 너무 생태계 앞살이지, 진짜. 네, 광장 사기 맵 그런 거니까 이제 8화만 딱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희가 8화만 하기로 합심을 한 것 같아요? 어, 영웅의 등장이었으니까? 히어로의 등장. 아, 아데포스가 조슈아가 뭐랄까요. 그 왜, 영화나 아니면 이 만화 네네네. 보면은 계속 그 왜 실눈캐 있잖아, 실눈캐. 그냥 구석에서 가서 웃고만 있다가, 그냥 무슨 우리 팀 서포터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막 위기 순간에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아,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걔가 그런 흑막, 거죠. 흑막, 막 이제 예. 그런 느낌으로 쫙 네네. 나와가지고 예. 그런 히어로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리뷰 영상의 흑막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자, 사실은 처음 엠마오님이 낸 어떤 미션 의견 중에서 가장 수정이 안 된 게 이 복음을 전하라 미션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렇네요, 거의, 진짜. 네, 그렇네요, 거의 진짜. 처음 구상하신 그거대로 이거는 사실 기획팀 내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그냥 진행이 휙 돼버린 미션이고, 그만큼 잘 된 거고. 그래서 뭐 음. 이미 본 장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 그냥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어떤 도구들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사랑,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뇌 안의 뉴런에서 전자와 전기작용, 뭐 화학작용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체는 이런 인간의 현실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라는 식의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신론자 중에서는 니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네, 네. 답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런 말을 왜 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니체가 멋있다 이거요? 어떤 예,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고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어떤 학문적 언어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같은데 너무 일상생활과 멀어진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유전자, 그다음에 뭐 뉴런, 전자, 전기작용, 화학작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주변과 너무 먼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찌 보면 니체가 딱 거기서 정점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막 이렇게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에 깊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 철학자 이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나한테 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다마스커스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지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지 음. 모르겠지만,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뉴런, 전자, 전기, 화학, 니체 빡 나오는 순간, 그냥 뭐, 나랑 좀 먼 얘기 하나보다 이미 좀 거리를 벌려놓고 시작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학문적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을 거예요. 사실은 이 접근 방법이 언어 사용과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똥기 시리즈의 접근이랑 같은 맥락의 접근이거든요, 이게? 맞아.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내용적으로 이제 복음의 많은 측면이 있잖아요. 죄를 사하는 네. 측면, 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측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신 거고, 그 양시무스님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루이스 클럽이라고 네.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양시무스님을 계속해서 옹호해 주시는 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계속 양시무스님의 말을 분석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분석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양시무스님은 뭐를 보고 변증을 하고 있냐면 어떤 변증계라고 해야 될까? 무신론자들과 어떤 변증학자들 그런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논의 그런 거 안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시무스님을 이 중에서는 제일 잘 알아요. 참가자 중에서는. 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말을 할 때 그런 맥락 안에 있어요. 음. 이게 이런 논란들이 가장 어쩌면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를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복불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의 생각을 모르니까 지금. 어쩌면은 이거를 3명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전략이 실패를 한 거죠. 왜냐면은 점수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니까. 제가 네. 그 후배 신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설교 인트로 제발 이렇게 시작하지 마라. 뭐냐? 18세기 영국의 시인 데이비드 베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용구를 언급하고 시작하는 게 보통 어떤 인문학이나 학문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그게 어떤 식자층들, 여기에 관심 있는 글 쓰는 사람들한테 좋은 방법인데, 일반적인 대중 상대할 때는 최대한 언어가 쉬워야 된다. 단어가 쉬워야 된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일단은 긴장하고 시작을 한다. 차라리 정인용구를 언급하고 싶다면은 어떤 영국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지, 이름을 말하거나 그러진 말아라. 이걸 많이 권장하거든요. 니체에 대해서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기독교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별해요. 그 맥락에서. 니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사실 전공자도 완벽히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많이 없겠죠.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뭔가 무신론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뭔가 느껴지는 그런 대중적 이미지는 있어요. 이 사람 맞아요. 자체가 완전 철학자 중에서 스타고 거의 모든 사람이 대충 니체 하면 기독교의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언급을 하고 니체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의 내용도 포용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나는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비기독교인과 소통하는 7가지 방법인가? 그런 어떤 변증 강연, 변증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상대방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라가 있었거든요. 아하. 가장 첫 번째 예시로 나온 게 니체였어요. 왜냐하면 비신자들은 대체로 니체를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한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니체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의 책을 봐도 니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양시무스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니체라는 사람이 조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TMI로 그냥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네네. 듣는 사람의 신뢰성을 높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저 양반이 성경만 본 게 아니라 예. 자기네들이 어찌 보면 반대되는 스탠스까지도 알고 네. 있음에도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했을 때 신뢰감은 확실히 올라가는 효과는 그렇죠. 있죠. 그 정도 효과? 그러니까 니체를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있다. 유전자로부터 종속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솔직히 말해서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 뭐냐? 셸리 케이건이 말하기를 자살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양시무스님 스피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자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논의들 양시무스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변증적 논의를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너무 뜬금없이 느껴졌다. 맞아. 이거 자살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근데 아마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 갑자기? 이런 생각을 분명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자극적인 단어가 예. 등장하는 순간 그 단어가 느끼는 자극성이 논리를 압살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단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거 그냥 방송 떠나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분석적으로 뭔가 분석적으로 되게 되네요, 이게. 그러게.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분석하지 말라고 그 리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하니까 분석적으로 되네, 이게.
양시무스님 연설 앞부분은 사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변증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그 뒤에 분들은 거의 뭐 간증, 뭐 아니면 설교 이런 메시지잖아요. 각각의 스피치에 대해서 그냥 감상 정도 같이 나누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정도 한 명씩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오케이. 분석하면은 사실 이번 라운드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나도 그리고 실컷 얘기해놓고서, 아, 잠깐만. 그리고 스스로 좀 모순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한 네.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리뷰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또 이해를 하게 되네요, 좀. 그래서 뭐 내용 대충 다 기억하시죠? 예. 내용, 잠깐만. 한번 빠르게. 볼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6살 때부터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매 순간이 절망이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아프면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목회자가 되라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날마다 그 절망을 이기고도 제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모험에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자로서 그 현장에서 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계속 약간 감정적으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 의미로. 그냥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5라운드를 계획하면서 너무 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게 좀 펼쳐지면 좋겠다. 결국 이것이 사역자들의 어찌 보면 본질을 알려주는 라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상하고 그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막 그런 이제 뽕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 생각을 하느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막 어, 네. 양심을 쓰고 막 조수하고 이 세 명이 막 아래 보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세상에 이럴 기회가 현대에 어디 있겠어. 저 세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세 사람이나. 그게 음, 너무 그냥 그래서 그게 감정적으로 좋았어요, 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서 내가 결승에 가겠다. 300만 원을 타겠다. 요런 거에서 완전히 비껴져 나가서 더 그쵸. 중요한 것을 바라보려는 어쨌든 이 세 명이 사역자분들이잖아요. 그게 확 포커스가 옮겨갔던 게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오히려 5라운드가 저는 홀리콤뱃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맥스이면서도 동시에 외전처럼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결승 그죠. 우승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레이스 중에 한번 근데 너무 너네 경쟁이 과열됐는데 본질적인 거 한번 전하고 돌아올래? 약간 이런 번외편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그러게요. 그런 네, 기능도 하게 됐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런 번외편이기 때문에 또 사회자의 난입도 또 용납이 됐던 거고 그런 그쵸. 맥락에서 그 네, 순간에 저도 그냥 사회자가 아니라 그냥 사역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갑자기 이제 변증을 놓고 나는 이제 논리를 놓고 얘기하겠다. 아데포스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 음, 프로그램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떻게 보면은 벗어났을 수도 있는 라운드인 거죠.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고. 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미션을 듣자마자 이 세 분의 어떤 눈빛이 바뀌는 걸 봤고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음, 식으로 눈빛이 바뀌는 걸 봤고 물론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로 봤을 땐 여기서도 다 변증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실전을 가져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여전히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새 참가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양시무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내용이 어땠다 이런 게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삶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만큼은 그 삶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 계속 저는 저 자체를 이제 누구나 소시민도 좀 무식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변증을 하겠다.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려는 게 있어요. 음, 그걸 이제 그걸 감안해 주시고 확실히 식자층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말의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어떤 다수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또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논쟁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스피치에 하나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측면에 있어서 양시무스님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시무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의미를 받았으면 좋겠어. 사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변증도 활용이 되고 어려운 말도 활용이 되고 자기의 그런 아팠던 이야기도 활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양시무스님이 지금 하신 그 스피치 내용들을 짧은 글로 써서 어디다가 올렸다. 그랬으면은 아마 세 명 중에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맥락적으로 예, 제일 맥락적으로 효율적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를 잡고 갔으니까. 저랑 어떤 결이 가장 맞닿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리뷰를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층민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학문에 아니, 큰 그건 관심 없는 아니죠. 사람을 좀 대변해준 느낌이 좀 들고 담화생님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대변해준 느낌 들어가지고 그러나 저는 평신도고 이분은 지금 신약학 뭐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실전 바꿨어. 예,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 어쨌든 네. 예, 뭐 그러니까 관심도의 차이다라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뭐 지적 수준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저는 그쵸? 어쨌든 간에 뭔가 철학 지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랑 많이 상대를 해왔고 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준 분들한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슈아님인데 조슈아님 한번 뭐 빠르게 들어보실래요? 조슈아님 네. 얘기하기 전에. 한 분씩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살면서 좀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있다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질문 조금만 바꿔볼게요. 혹시 야 세상에 이게 맞냐 싶을 때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에 이게 맞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세상이 그래요. 방금 전에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아픔들을 두고서 그게 나를 강하게 해. 그 모든 시련이 나를 초인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네가 강해지려면 그 시련을 이겨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친구와 친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복음을 듣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맨날 일하는데 맨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철학자가 그 사람들을 싹 모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 복이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복이 있어. 너희 복이 있구나. 온유한 사람들아. 복이 있구나. 오래 참은 사람들아. 여러분이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그때 그런 상황을 복되도다라고 말하며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쁨에 매일 빠져있는 사람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함께 그 예수님이랑 함께 기뻐보지 않겠습니까? 조슈아는 스피치적으로 천재적이에요. 아, 확실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세요. 네, 일단은 표정을 정말 잘 활용하고요. 네, 그 표정이나 말투나, 제가 되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할 때 연기를 섞으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복이 있어. 이거를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걸 할 줄 알고, 그때 표정도 잘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문학적인 그 수사학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참가자가 니체를 활용했어? 오케이. 그럼 철학자 얘기 갖고 온 다음에, 근데 또 다른 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인트로를 잡아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확실히 아쉬웠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그 삶의 어려움을 막 다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럼 삶의 어려움을 끄집어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을 누린다면 괜찮을 거야. 아니 끄집어낸 문제들에 비해서 해결점이 너무 약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피치적으로 근데 아쉬웠던 한 가지 뭐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 이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대응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좀 위험한 도박 중에 하나거든요.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 현장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판정단들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면서 어떤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완전한 이제 진짜 전도 현장 같은 그런 모습이 구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이 그 상황에서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참가자분들한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귀뜸을 했던 게 뭐냐면 소통을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아하.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만 하고 끝나는 그림을 원하지 않는데 질문을 몇 가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잘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판정단 분들이. 아하. 그래서 중간에라도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가능하면은 소통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슈아님이 해주셔서 아, 방송 만든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비하인드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전략으로 가져가신 거죠. 아, 소통을 할 수도 있구나. 음,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사실 엄청 압도돼서 보고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편집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전 한 조슈아님 스피치 1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구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구현하라면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많이 들었는데 연기력 분명 있겠지만 스피치 능력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명에 가장 어쩌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조슈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물론 그것까지 스킬이면은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 건데, 네. 네, 그게 아니라면은 가장 몰입을 했었고 그 상황에 그런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고 또 판정단 분들도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굳이 아쉬운 부분은 왜 예수와 함께하면 기쁘다는 건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좀 마무리가 그냥 서둘러 돼버렸다. 어쩌면은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옆에 두 사람이 채워주겠구나. 그거를 그래요. 다음 아델포스가 채워주겠구나. 왜냐면 그렇죠. 아델포스님조차도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5라운드를 어떻게 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난 스피치를 하셨잖아요. 진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던 건지, 왜 부활하셨던 건지, 그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델포스님도 스토리로 넘어가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조슈아님은 거기까지도 도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식도 많고. 네. 근데 지식이 많으면서도 대중 친화적인 방법을 고민했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구나. 이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확실히 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게 다가갈 것인가, 거기에 그쵸, 대해서. 그쵸. 좋습니다. 아델포스님 한번 뭐 들어보실래요?